다음 단계는 이제 이러한 신청 청구, 주장, 소송 자료 국면이 아니라 이제 절차 진행에 대한 국면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지냐면 당사자가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 진행을 한다. 직권 진행주의, 뭐 소송 지휘권 이런 국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는 것을 우리가 종래 용어로 책무권,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으로 나타나는 거고,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은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그것이 상실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로 나타난다. 151조에서 전제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의의를 보면 그 다음에 지휘권으로 나타나는 직권 진행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소송지휘죠.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그 소송지휘가 못마땅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속된 말로 티껍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소송지휘가 돼야 되는데 법원이 내 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시하는 식의 지휘가 됐을 때 트러블이 나올 수도 있죠. 그 트러블이 좀 세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 지휘권이란 자기네 직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 불만에 대해서 잘못하다 대들다가 막 거기서 충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뭔가 변론하려는데 법원이 막 소송 지휘라는 차원에서 못하게 하고 하니까 변호사가 조금 격렬하게 뭐라고 반격을 하니까 법관이 변호사를 감치를 시켰죠. 뭐 속된 말로 깜빡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는 소송지휘권을 막 남용해서 할 말도 못하게 변호사가 변론하는 게 기본적으로 할 일인데 뭔가 왜 변론을 못하게 하느냐. 법원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뭐 말도 안 되니까 뭐 무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이런 싸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지휘권을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호사 입장에서는 못마땅하다. 뭐 이런 하여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뭔가 가둬뒀었어요. 변호사를. 판사가 그러다가 좀 미안했는지 금방 풀어주긴 했는데 일단 그냥 교도관한테 끌고 가라. 법정에 그 교도관 비슷한 사람한테 감치시키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감치당한 적도 있었어요. 뭔가 반발하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그전 정도는 아주 격렬하게 한 거고 이제 보통 이제 기피 정도의 뭐 이거 생각을 해보는데 기피 사유가 뭐 소송지휘권 자체를 못마땅하다고 기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소송지휘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변론을 뭐 우리가 직권으로 진행할 때 변론을 갖다가 기일을 잡고 하는 게 진행의 하나의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 변론을 병합한다든지 심리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사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지휘에 관해서 당사자가 2-68 보세요. 뭔가 요청을 할 수는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이라는 것이 원칙이니까 법원이 해줄 의무는 없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친절하게 감안하고 검토해서 뭔가 좀 되도록 좋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감사한 거지 너 왜 안 해주냐라고 의무고 안 해줬기 때문에 뭐 따지고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소송지휘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뭔가 응해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나같이 나의 민사소송법은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서 좀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량이고 직권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뭔가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더 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줄 거의 의무급으로 가게 해줄 의무가 있는 급으로 가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일단 재량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몇 가지의 경우는 당사자한테 신청이 인정되고 있으니까 가령 재량사항이더라도 직권적이라도 신청에 대해서 좀 더 허브를 분명히 해야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뭐 등등까지 설명을 펼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송지휘라는 그 영역의 것이라도
당사자한테 조금 더 생각해주는 이런 지위가 됐으면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해서 당사자가 이제 좀 아까는 신청권이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삼는 이의권이죠. 신청권도 있을 수 있지만 신청 말고 이제 이의. 근데 이 이의는 151조에 보면 상실되는 경우를 규정으로 취지로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의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건 아니고 이의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력에 관련된 규정, 효력 규정이라고 해서 대칭되는 게 효력 규정과 대칭되는 게 훈시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 속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어요. 그럼 민사소송법 보면 서론에 가서 보면 뭐 민사법 절차 규정은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은 효력 규정은 뭔가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흠이 있으면 효력에 좌우돼요. 반면 훈시 규정은 효력과는 상관없어요. 자기네가 직무상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판결은 뭐 2주인가 3주인가 4주 내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해서 그 판결 선고가 문제 있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직무상 그런 규정이에요. 훈시 규정이라고 그래요. 한편 효력 규정은 이제 효력에 좌우되는데 강행 규정은 뉘앙스상 반드시 뭔가 정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익 충돌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정에 있어서 지켜져야 되니까 안 지키면 흠이 되면 이게 무효가 되겠죠. 한편 임의 규정은 효력에 좌우되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당사자가 문제 삼아서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되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문제 안 삼으면 강행 규정은 문제 삼든 안 삼든 그 흠이 있으면 무효인데 임의는 뭐예요? 당사자가 문제 안 삼으면 괜찮다는 거죠. 당사자가 문제 안 삼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당사자가 문제 삼느냐 안 삼느냐 여기가 지금 151조의 절차 이익권과 관련된 그 국면이죠. 당사자가 절차 이익권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임의 규정은 강행 규정은 상실되냐 여부와 상관없이 잘못됐으면 무효로 가야 되는데 임의 규정은 그렇지 않고 효력을 살려준다는 거죠.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냥 효력 살려줘서 있는 것처럼 된다라는 데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효력 규정 속에서 임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가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되겠죠? 그런 개념 이해하면 쭉 요 직권 진행에 관한 그 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2-72에 가서 보면 절차 이익권의 포기, 절차 이익권의 상실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염두에 둔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고 어떤 게 그럼 그런 대상이 되는 규정이냐라고 할 때 송달의 흠 이런 것이 대표적이에요. 송달의 흠이 제일 많이 체킹될 수 있는 거예요. 송달의 흠은 문제가 터졌으면 당사자가 문제를 삼으면 되는데 안 삼으면 그렇다고 무효가 아니다. 다만 송달의 흠 중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그렇긴 한데 판결문 송달은 중요해요. 판결문 송달은 거기에 흠이 있으면 송달된 걸 기준으로 2주간의 상소기간이 진행되거든요. 상소기간을 의 기산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송달에 뭔가 미스 난 거는 문제 안 삼으면 통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판결문 송달만은 여러 가지 송달, 문서를 송달하는 것 중에 판결문 송달은 이게 상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니까 이 흠은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문 송달은 이 경우에 달리 본다라고 해서 각주 91번 보면 155면에 그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소장 답변서 등의 서류의 송달의 경우는 이게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불변기간은 상소기간, 2주간의 불변기간, 나중에 기간 개념에서 배울 건데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불변이라는 것은 이제
상소기간 같은 게 신축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그 기간을 변경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주에 대해서. 그래서 신축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불변, 그런 상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이 되는 판결 정본의 송달에 관한 흠은 그렇지 않다. 달리 본다. 그게 자주 우리가 체킹해야 되는, 왜냐면 상소기간 같은 경우 여기까지 중요한 거죠. 쭉쭉쭉 하고, 그래서 지금 불변기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길 기간 송달까지 이제 내친 김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전까지 하고 길 기간 송달은 이제 되게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이론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길 기간 송달 이런 거는 조문 파악하고 하는 건데, 오늘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